전하, 소인은 감히 전하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네가 본 것이 정녕 무엇이더냐? 어서 말하거라! 전하께서는 소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제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습니다. 짐이 너를 죽인다고? 대체 무슨 연유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전하께서는 소인의 목을 직접 치셨습니다. 그것이 소인이 본 피할 수 없는 미래이옵니다. 전하의 아드님, 세자 저하께서. 세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당장 말하라! 소인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전하. 이 미래를 말하느니 내가 짊어져야 할 비극이 이토록 무거운 것이었나. 대견이가 관상감 별감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전 옆 작은 방이 주어졌다.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온돌방에서 잤다. 비단 이불을 덮고 하루 3끼 밥을 먹었다. 비단 옷도 입었다. 하지만 첫날 밤 대견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대궐안 곳곳에 귀신이 보였다. 한 맺힌 궁녀들이 복도를 떠돌았다. 억울하게 죽은 내관들이 담장 밑에 서 있었다. 사약을 받고 죽은 왕족들이 빈 전각에 앉아 있었다. 수백 년의 한이 대궐에 서려 있었다. 으윽! 대견이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보였다. 그 큰 눈은 감고도 볼 수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하지만 악몽을 꿨다. 피가 흐르는 꿈을, 비명소리가 들리는 꿈을. 다음 날 아침 내관이 대견이를 깨웠다. 별밤날이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알겠습니다. 대견이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대전으로 갔다. 임금이 앉아 있었다. 아침 조회를 마친 직후였다. 어젯밤 잘 잤느냐? 감사옵니다, 전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네가 할 일을 말하겠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매일 아침 짐을 아련하고 짐의 하루를 점쳐라. 위험이 있는지 좋은 일이 있는지 미리 알려라. 그리고 신하들을 만날 때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지 보아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견이는 임금을 바라봤다. 큰 눈으로 임금의 미래를 들여다봤다. 보였다. 오늘 임금이 만날 사람들, 나눌 대화들, 내릴 결정들. 그중 위험한 것은 없었다. 전하, 오늘은 평안한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다만 오시에 만나실 청나라 사신과의 대화에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사신이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청나라 군사력을 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흉년으로 군사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가 혼란스럽습니다. 임금의 눈이 빛났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그 사신의 눈에 보입니다. 거짓과 두려움이요. 그리고 그의 미래도 보입니다. 그는 이번 임무에 실패하면 목이 잘릴 것입니다. 훌륭하구나. 그날 오시 정말로 청나라 사신은 거짓말을 했다. 군사가 100만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하지만 임금은 대견이의 말을 미리 들었지에 속지 않았다. 경의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던데 군사들 먹일 양식이나 충분하시오? 사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우리 조선이 만만해 보이시오? 청나라의 사정을 모를 것 같소? 임금은 오히려 사신을 압박해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다. 조회가 끝나고 임금이 대견이를 불렀다.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없었다면 저 사신에게 속을 뻔했다. 과찬이십니다, 전하. 오늘부터 중요한 신하들을 만날 때마다 네가 옆에 있거라. 그들의 진심을 보아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부터 대견이는 임금의 그림자가 되었다. 신하들은 대견이를 두려워했다. 자기들의 거짓말이 들킬까봐 조심했다. 비리를 저지르던 자들은 떨었다. 저자가 도대체 뭔데? 천민 주제에 감히 큰 눈으로 우리를 훔쳐보다니. 좌의정 김대감이 특히 대견이를 미워했다. 전하, 저자를 너무 가까이 두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천민 출신이 전하 곁에 있다는 것이 조정의 기강을 해칩니다. 더군다나 저 큰 눈이 불길합니다. 불길하다니. 옛 기록을 보면 큰 눈을 가진 자들은 모두 불행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임금이 웃었다.
그자 덕분에 짐이 2번이나 목숨을 건졌는데 불길하다니 경의 말은 듣지 않겠다. 좌의정은 물러났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대견이를 죽이고 싶어 했다. 대견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좌의정의 눈에서 살기가 보였다. 조심해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견이는 집에 갔다. 은화를 만나러 갔다. 당신! 은화가 달려와 안겼다. 대견이는 아내를 꼭 안아줬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대궐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만 견딜만 하오. 사실은 매일이 지옥이었다. 수십 명의 귀신을 보고 수백 가지 미래를 보고 수천 개의 거짓을 보았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은화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당신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요. 제대로 드세요. 먹고 있소. 걱정 마시오. 거짓말하지 마요. 눈밑이 새카매요. 은화가 대견 얼굴을 쓰다듬었다. 따뜻한 손이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요. 제가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그래야겠소. 그날 밤 은화는 대견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구운 생선도 준비했다. 자, 많이 드세요. 고맙소. 밥을 먹으며 대견이는 조금 편안해졌다. 집의 온기가 느껴졌다. 당신 왜 그러오? 은하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대견이가 수저를 놓았다. 눈이 커졌다. 정말이요? 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생리가 2달째 없어요. 대견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하를 안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대견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기도 아버지가 된다니. 버려진 아이였던 자기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아이에게도 이 큰 눈이 유전된다면, 만약 아이도 자기처럼 고통받는다면, 당신 괜찮아요? 대견이는 얼른 웃었다. 괜찮소. 너무 기뻐서 그렇소. 하지만 그날 밤 대견이는 잠을 못 이뤘다. 은하는 편히 자고 있었지만 대견이는 천장만 바라봤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는 평범하게 태어나기를. 다음 날 아침 대궐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은하가 대문까지 따라 나왔다. 당신 조심해요. 그러겠어.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 상하면 안 돼요. 알았어. 대견이는 은하에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돌아섰다. 대궐로 가는 길 대견이는 혼자 생각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견뎌야 한다.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안전하다. 그날 저녁 대견이는 임금을 아련했다. 임금이 대견이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경사가 있는 모양이구나. 전하, 어찌하셨습니까? 네 얼굴을 보면 아네. 눈빛이 달라. 좋은 일이 있었지? 대견이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전하. 오, 그것 참 기쁜 일이로다. 임금이 손뼉을 쳤다. 축하하네. 정말 축하한다. 감사옵니다, 전하. 상을 내려야겠구나. 내관. 내관이 달려왔다. 은 50냥을 하사하겠다. 그리고 비단도 함께 내려라. 과부나옵니다, 전하. 아이가 태어나면 짐에게 알려라. 더 큰 선물을 내리겠다. 감사옵니다. 대견이는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임금이 불렀다. 잠깐. 예, 전하. 임금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네게 물어볼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임금이 주위를 둘러봤다. 내관들을 물리쳤다. 이제 둘만 남았다. 세자를 보았느냐? 대견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자, 임금의 외아들, 20살의 젊은 세자.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군. 임금이 한숨을 쉬었다. 무거운 한숨이었다. 조만간 세자를 한번 봐주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임금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요즘 세자의 행동이 심상치 않아서 말이야. 밤마다 궁을 빠져나간다고 하네. 궁을 빠져나가십니까? 그렇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뒤를 밟아봤지만 따돌린다고 하네. 그리고 임금이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신하들과 자주 만난다고 하네.
특히 좌의정과 가깝다고 해. 대견이는 좌의정 얘기에 귀가 번쩍 뛰었다. 좌의정 말입니까? 그렇다. 네가 한번 세자를 만나보아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주게.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견이는 물러났다.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세자를 본다는 것, 왕위를 이을 사람의 미래를 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대견이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대견이는 세자를 알려냈다. 동궁전이었다. 화려한 정각이었다. 붉은 기둥에 청록색 단청이 아름다웠다. 세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용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네가 소문에 큰 눈을 가진 자로구나. 세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다. 대견이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다. 소인 대견이옵니다. 아버마마께서 너를 보내셨지. 나를 감시하라고? 아닙니다, 저하. 단지 안부를 여쭙고자. 거짓말 마라. 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그 큰 눈으로 나를 보려는 거겠지. 내 미래를 엿보려는 거겠지. 내가 뭘 하는지 알아내려는 거겠지. 저하. 세자가 대견이에게 다가왔다. 성큼성큼 분노가 가득한 걸음이었다. 좋다. 봐라. 세자가 대견이 턱을 움켜잡았다. 억지로 눈을 마주치게 했다. 네 그 요망한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 미래가 어떤지, 내가 뭘 하는지. 그 순간 대견이의 눈에 미래가 폭발했다. 세자의 미래. 아니, 왕이 된 세자의 미래. 피였다. 너무나 많은 피. 대전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신하들이 목이 잘려 바닥에 널려 있었다.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성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왕이 된 세자가 서 있었다. 칼을 들고 피로 범벅이 된 채 미친 듯이 웃으며 모두 죽여라! 나를 의심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전하, 백성들이... 백성? 백성도 죽여! 나를 무시한 자들 모두 죽여! 세자는 폭군이 되어 있었다. 아니, 폭군을 넘어 미친 왕이 되어 있었다. 대견이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온몸이 떨렸다. 뭐야? 무엇을 받느냐? 세자가 다가왔다. 대견이는 손을 들어 세자를 막았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세자가 대견이 멱살을 잡았다. 네 얼굴을 보니 분명 뭔가를 봤어. 그것도 엄청난 걸 봤어. 말해, 무엇을 봤느냐? 정말 아무것도. 이놈이... 세자가 대견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대견이가 바닥을 굴렀다. 썩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다음에 또 나타나면 목을 칠 것이다. 대견이는 황급히 일어나 물러났다. 온몸이 떨렸다. 식은 땅이 등을 타고 흘렀다. 방으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본 것이 너무 끔찍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세자가 왕이 되면 조선이 피로 물들 것이었다. 수만 명이 죽을 것이었다. 힘금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미친 폭군이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하지 않으면 나라가... 대견이는 머리를 싸맸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대견이는 잠을 못 잤다. 계속 그 장면이 눈에 아른거렸다. 피로 물든 대전이, 목 잘린 신하들이, 미친 듯이 웃는 세자가. 며칠 동안 대견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몸무게가 빠졌다. 은하가 찾아왔다. 당신 얼굴이 왜 이래요? 아무것도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요. 무슨 일 있어요? 대견이는 은하를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나는 이 능력이 실소.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이는 이 눈이 정말 실소. 당신 차라리 장님이 되고 싶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은하가 대견이 등을 토닥였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그래도 말해봐요.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대견이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왕실의 비밀을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이렇게 안아주기만 해도 충분하오. 일주일이 지났다. 임금이 대견이를 불렀다. 세자를 보았느냐? 예, 전하. 어떻더냐? 대견이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왜 대답이 없느냐? 전하, 소인은 무엇을 보았느냐? 사실대로 말하라. 대견이는 온몸이 떨렸다. 땀이 흘렀다. 전하, 용서하십시오. 소인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다. 말할 수 없다니 무슨 뜻이냐? 소인이 본 것을 감히 전하께 아뢰일 수 없습니다. 짐이 명한다. 당장 말하라. 전하, 임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가 난 얼굴이었다. 내가 짐의 명을 거역하느냐? 아닙니다, 전하. 하지만 무엇이냐? 세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병이 드느냐? 위험이 닥치느냐? 죽느냐? 아닙니다. 대견이가 소리쳤다. 임금이 놀랐다. 아니라니, 그럼 무엇이냐? 대견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세자 저하께서 위험이 닥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자 저하께서 위험이 되십니다. 정적이 흘렀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무슨 말이냐? 세자 저하께서는 왕위에 오르시면 대견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선이 피로 물들 것입니다. 임금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냐? 세자 저하께서는 폭군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 폭군을 넘어 미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임금이 소리쳤다. 내 아들이 미친 왕이라니. 그럴 리 없다. 그럴 리가 없어. 소인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대견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인 얼굴이었다. 하지만 소인의 눈은 거짓을 보지 않습니다. 소인이 본 미래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목이 잘렸고 백성들이 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자 저하께서는 피로 범벅이 된 채 웃고 계셨습니다. 안 돼! 임금이 비틀거렸다. 주저앉을 뻔했다. 내관이 황급히 부축했다.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전하,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다. 임금이 손을 저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짐이 물었으니. 임금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물러가라. 전하, 물러가라고 했다. 대견이는 물러났다. 임금은 홀로 대전에 남았다. 밤이 되었다. 임금은 혼자 술을 마셨다. 계속 마셨다. 취할 때까지 마셨다.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임금은 울었다. 왕이 울었다. 그날 밤 대궐 전체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모두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세자 저하께 뭔가 문제가 있대. 큰 눈 가진 자가 뭔가를 봤다더라. 임금께서 세자를 의심하신대. 대궐이 술렁거렸다. 신하들이 편을 나누기 시작했다. 좌의정을 중심으로 세자를 지지하는 파가 생겼다. 우의정을 중심으로 임금을 지지하는 파가 생겼다. 조정이 둘로 갈라졌다. 세자는 분노했다. 아범마마께서 나를 의심하신다. 저하, 진정하십시오. 좌의정이 말했다. 진정하라고? 나를 폐위하려 하는데? 저 큰 눈 가진 놈이 뭘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것이다. 저하, 그렇다면 좌의정이 목소리를 낮췄다. 먼저 움직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먼저 움직인다니. 그렇습니다. 폐위당하기 전에 왕위를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세자의 눈이 번뜩였다. 영모를 말하는 것이냐? 저하, 이것은 영모가 아닙니다. 저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께서 저하를 폐위하려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한 일입니다. 저하께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자는 고민했다. 한참을 고민했다. 알겠다. 준비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저하. 그날부터 세자는 비밀리에 군사를 모았다. 자기를 지지하는 무관들을 모았다. 무기를 준비했다. 한 달이 지났다. 대견이는 불안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어느 날 밤 대견이는 또 미래를 봤다. 세자가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대궐을 공격하는 것을, 임금을 죽이려는 것을. 그것도 사흘 후에. 안 돼! 대견이는 황급히 옷을 입었다. 한밤중이었다. 모두가 자고 있었다. 대견이는 임금의 침전으로 뛰어갔다. 전하, 큰일입니다. 내관이 놀랍겠다. 누구냐? 저 대견입니다. 전하를 배워야 합니다. 한밤중에 무슨... 급합니다. 당장 전하를 깨워주십시오. 내관이 임금을 깨웠다. 임금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냐? 대견이가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전하, 세자저하께서 역모를 꾀하십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냐? 사흘 후 세자저하께서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치실 것입니다. 전하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럴 리 없다. 내 아들이. 전하, 제발 믿어주십시오. 소인의 눈은 거짓을 보지 않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고민했다. 아들을 믿어야 할까, 대견이를 믿어야 할까. 하지만 대견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금군을 소집하라. 전하! 세자를 잡아들여라. 당장! 그날 밤 금군들이 동궁전을 포위했다. 세자는 잠옷 차림으로 끌려왔다. 분노한 얼굴이었다. 아범마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네가 역모를 꾀했대고 하더구나. 누가 그런 헛소리를... 대견이입니까? 또 그자입니까? 세자가 대견이를 노려봤다.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자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그자가 뭔데요? 천민주제.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자의 처소를 수색하게 했다. 금군들이 들어갔다. 한참 후 나왔다. 그리고 가져왔다. 무기들, 갑옷들, 군사 명단, 거사 계획서. 모든 증거가 나왔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임금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봤다. 손이 떨렸다. 이것이... 세자도 창백해졌다. 말문이 막혔다. 아범마마, 저는... 네가 정말로 역모를 꾀했구나.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범마마, 들어보세요. 저는... 입 다물어라. 임금이 소리쳤다. 네가 정말 아비를 죽이려 했느냐? 세자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해라. 네가 아비를 죽이려 했느냐? 아범마마께서 먼저 저를 버리려 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아범마마께서 저를 폐위하려 하셨잖아요. 그 큰 눈 가진 자의 말을 듣고. 세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제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네 권리? 임금이 비웃었다. 왕위가 네 권리라고? 왕위는 권리가 아니다. 책임이다.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지키는 책임이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안 된다.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미래를 보았다. 네가 왕이 되면 이 나라가 피로 물든다. 수만 명이 죽는다. 그건 아직 이뤄내지 않은 일입니다. 미래는 바뀔 수 있어요. 바뀌지 않는다. 대견이가 입을 열었다. 저하, 소인이 본 미래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저하께서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자가 대견이를 노려봤다. 증오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네 놈 때문에, 다 네 놈 때문이야. 세자가 대견이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금군들이 막았다. 임금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자를 패한다. 아범마마! 그리고 서인으로 강등한다. 아범마마, 제발!
그리고 임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약을 내린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다. 세자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을 흘렸다. 아범마마, 정말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임금은 고개를 돌렸다. 아들을 볼 수 없었다. 끌어내라! 아범마마! 아범마마! 세자가 끌려나갔다. 울부짖으며 발버둥치며. 하지만 임금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신하들이 하나둘 물러갔다. 이내 대전에는 임금과 대견이만 남았다. 물러가라. 임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물러가라고 했다. 당분간 짐 앞에 나오지 마라. 전하, 소인은 네 잘못이 아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얼굴을 보면 내 아들 생각이 나서 괴롭다. 제발 당분간 나타나지 마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견이는 물러났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내가 세자를 죽였다. 사흘 후 세자가 사약을 받았다. 21살의 나이에 죽었다. 대궐은 상복으로 물들었다. 임금은 며칠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다. 대견이는 방에 틀어박혔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죽였다. 내가 세자를 죽였다. 은하가 찾아왔다. 당신! 은하가 방문을 열었다. 대견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푹 꺼져 있었다. 오지 마시오. 나는 사람을 죽였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오. 내가 보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세자는 살았을 것이오. 세자는 정말로 역모를 꾀했잖아요.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임금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하가 대견이를 안았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난 대견이가 울었다. 은하의 품에서 울었다. 이 능력이 정말 저주요. 나는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오. 은하는 대견이를 코가 안아줬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대견이는 조금씩 회복했다. 은하의 도움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햇빛을 보기 시작했다. 은하의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았다. 당신, 아이가 자꾸 움직여요. 정말이요? 대견이가 배에 손을 댔다. 정말로 뭔가가 움직였다. 살아있는 생명이었다. 우리 아이예요. 우리의 작은 생명이에요. 대견이는 처음으로 웃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한 달 후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작고 예쁜 딸이었다. 당신 딸이에요. 건강한 딸이에요. 은하가 아이를 안고 웃었다.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행복한 얼굴이었다. 대견이도 다가가 아이를 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아이의 눈이 컸다. 자기만큼은 아니었다. 하지만 보통 아이보다는 훨씬 컸다. 안 돼, 안 돼. 대견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왜 그래요? 아이가 어때요? 이 아이도. 대견이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았다. 큰 눈으로 딸의 미래를 봤다. 보였다. 딸도 자기처럼 미래를 볼 것이었다. 귀신을 볼 것이었다. 그리고 고통받을 것이었다. 대견이가 신음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아이에게까지, 왜? 대견이는 딸을 안고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 때문이야. 은화가 대견이를 안아줬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자기의 저주가 딸에게 전해진 것이었다. 그날 밤 대견이는 결심했다. 딸만큼은 자기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이 능력을 쓰지 않게 하겠다고. 평범하게 살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아이의 이름은 소망이라 지었다. 평범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는 뜻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소망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아빠, 저기 할머니 있어요. 소망이가 빈 방을 가리켰다. 대견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큰 눈으로 그 방을 봤다. 정말로 귀신이 서 있었다. 소망아, 그쪽까지 마라. 왜요? 할머니가 저한테 오래요. 안 돼. 절대 가면 안 된다. 대견이가 소리쳤다. 소망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 소망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대견이는 딸을 안아줬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망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했다. 아빠, 내일 비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그냥 보여요, 여기. 소망이가 자기 눈을 가리켰다. 대견이는 절망했다. 딸이 자기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날 소망이가 울면서 왔다. 아빠, 무서워요. 왜 그러니, 소망아?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저만 보여요. 저 이상해요? 대견이는 딸을 꼭 안아줬다. 아니야, 소망이는 이상하지 않아. 그럼 왜 저만 보여요? 우리 눈은 특별해서 그래.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야. 싫어요. 무서워요. 아따가 지켜줄게. 걱정 마. 하지만 대견이 자신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데 딸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무렵 임금이 대견이를 다시 불렀다. 오랜만이구나. 전하, 만수무강하옵소서. 네 딸이 5살이라 들었다. 그렇습니다, 전하. 네 딸도 네와 같은 능력이 있다던데. 대견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약하게나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궐로 데려오너라. 함께 나라를 섬기게 하라. 전하, 그것만은. 대견이가 소리쳤다. 안 됩니다. 제 딸만큼은.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대견이는 무릎을 꿇었다. 전하, 제 딸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귀신에 시달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전하, 대견이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다. 제발 제 딸만은 그냥 두십시오. 평범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소인이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하를 섬기겠습니다. 제 딸은 제발. 임금은 대견이를 한참 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당분간은 그냥 두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전하, 그때가 오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대견이는 물러났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간을 버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대견이는 또 미래를 봤다. 자기가 늙어가는 모습, 머리가 희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죽음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훨씬 먼 미래, 자기가 죽은 후 소망이가 대궐로 불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안 돼, 절대 안 돼. 대견이는 결심했다. 딸이 대궐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가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이 저주를 자기 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는 죽어서는 안 된다고. 세월이 흘렀다. 대견이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다. 소망이는 자라서 20살이 되었다. 예쁘게 자랐다. 능력은 있었지만 대견이가 철저히 막았다. 소망이가 능력을 쓰지 못하게 했다. 소망아, 네가 본 것을 절대 남에게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아따? 그러면 너도 아빠처럼 될 거야. 대궐로 끌려가서 평생 고통받으며 살게 될 거야. 알겠어요, 아빠.
소망이는 평범한 양반 집안의 남자와 혼인했다. 좋은 사람이었다. 소망이의 능력을 알고도 받아들였다. 장인어른, 제가 소망이를 잘 지키겠습니다. 부탁하네. 대견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딸만큼은 자기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은화는 대견이를 따뜻하게 지켜줬다. 70이 넘도록 함께했다. 당신, 우리 이제 늙었네요. 그렇소.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나도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진작 무너졌을 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석양을 바라보며. 하지만 은화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75의 나이에. 당신, 먼저 가서 미안해요. 은화가 침상에 누워 숨을 헐떡였다. 아니요, 당신은 충분히 견뎠소. 당신, 너무 오래 혼자 살지 마요. 소망이 곁에 있어요. 알겠소. 사랑해요, 당신. 은하가 눈을 감았다. 대견이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다. 이제 정말 혼자 남았다. 양부모님도 세상을 떠났다. 임금도 세상을 떠났다. 은화도 세상을 떠났다. 모두가 떠났는데 자기만 남았다. 대견이는 80이 되고 90이 되었다. 여전히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미래가 보였다. 여전히 귀신이 보였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죽음만은 보이지 않았다. 소망이가 가끔 찾아왔다. 이제 50이 넘은 딸이.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잘 있다. 손주들이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아니다, 괜찮다. 대견이는 손주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혹시 손주들에게도 큰 눈이 유전되었을까봐. 대견이는 90을 넘겼다. 95를 바라봤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다. 주름투성이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컸다. 여전히 깊었다. 나는 언제 죽는 걸까? 모두가 떠났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이제 자기도 떠나고 싶었다. 쉬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죽음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다. 그 신선이 다시 나타났다. 어린 시절 붉은 꽃을 알려준 그 신선이. 오래간만이구나, 대견아. 당신은 내 평생이 고통스러웠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 나라가 지켜졌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신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내 눈은 선물인 동시에 저주였다. 저는 언제 죽습니까? 네 죽음은 네가 선택할 때 온다. 선택이라뇨? 네가 진심으로 놓고 싶을 때,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그때 네 죽음이 온다. 그럼 지금까지는? 네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책임감 때문에. 당신 기다렸어요. 대견이는 미소 지었다. 이제 갑니다. 대견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대견이는 세상을 떠났다. 98세의 나이로. 평생 다른 사람의 미래는 봤지만 정작 자기 죽음은 마지막 순간에야 본 남자. 큰 눈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을 고통받았지만 많은 사람을 구하고 나라를 지킨 남자. 그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장례식 날 소망이가 아버지 관 앞에서 울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소망이의 눈이 편해졌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귀신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가 모든 저주를 가지고 간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소망이는 울면서 웃었다. 대견이의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졌다. 나의 아버지는 큰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눈으로 미래를 보았고 많은 사람을 구했다. 하지만 평생 고통받았다. 자기 죽음만은 볼 수 없었기에 언제 쉴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저주도 함께 끝냈다. 아버지여, 편히 쉬소서. 세월이 흘렀다. 대견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큰 눈을 가지고 태어나 왕을 구하고 나라를 지켰지만 자기 죽음만은 볼 수 없었던 남자의 이야기. 능력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하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진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대견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대견이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만은 볼 수 없었던 한 남자. 그는 평생을 고통받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